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나 절벽 끝 허공에 설치해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재미와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스카이워크라는 구조물이 요즘 전국적으로 관광 상품이 되고 있는데요. 울산에도 태화강변 태화로 앞에 이 같은 스카이워크가 추진 중입니다. 과연 울산의 새로운 볼거리로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7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 태화강 곳곳이 각종 테마 정원으로 변모하면서 매년 수십만 명이 태화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이 하천구역으로 시설 설치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거리에 제약이 많다는 점입니다. 울산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용이 머물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태화루 연금서 일원에 스카이워크를 추진 중입니다. 태화루와는 3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정면에 남산 은월루와 심리대박교가 펼쳐집니다. 남해 쪽에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보고 또 저희들 또 5월에도 인천하고 삼척 쪽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스카이워크 조성에 대한 가능성 타진과 진출입로, 부대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 설계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오는 9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태화강 스카이워크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태화시장과 함께 우리 스카이워크가 연결한다 그러면은 볼거리와 먹거리와 충족한 풍부한 그런 국가정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시가 기본안으로 설정한 구조물의 디자인은 울산의 대표 상징인 고래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강간 거더 공법으로 강변에서부터 길이 35m, 폭은 30m로 스카이워크를 지탱할 주탑이 30m 높이로 들어섭니다. 스카이워크 높이는 사람들이 최고로 공포감을 느낀다는 수면이 13m 정도입니다. 울산시는 전문성을 요하는 구조물의 특성상 시공 전문 업체들로부터 기술 제한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심사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천에 직접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이 없어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의 협의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쯤 공사에 착공해 내년 8월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2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스카이워크가 길이 연장과 주탑 추가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62억 원까지 늘어나게 돼 예산 확보 심사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태화강 연금서 스카이워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내년 이맘때면 태화강 무리를 걷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해수부 조사 결과 진화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의 방사능 수준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부는 어제 우리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1일 브리핑에서 8월 1일 기준 추가로 방사능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와 속초, 제주 함덕과 중문 색달, 울산 진화와 일산해수욕장 등 6개소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전국 46개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벌여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남동, 남서, 남중해역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도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8월 한 달간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일산과 진화해수욕장을 비롯해 강동 주전해변과 작천정 베네골 계곡 등의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숙박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수사에서는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무신고 영업행위와 무허가 무신고 제품 보관 표시 기준 위반 식품,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합니다. 울산경찰청이 울산시 교육청과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캠페인을 벌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캠페인은 지난 1월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후방 차량의 경적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잠깐 우회전 일시정지라고 쓰여진 자석 스티커를 자동차 후면에 부착하는 홍보활동을 엽니다. 이 밖에 어린이들과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동영상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과 우리 가족 교통안전을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색칠대회 등도 마련됩니다.
희귀 여름철새인 호반새가 울주군 상북면 계곡에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호반새는 지난 7월 20일 울주군 상북면의 한 계곡에서 울산의 윤기득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울산시는 윤 작가가 흙벼랑 구멍 속에 둥지를 틀고 먹이를 나르는 호반새 어미새의 모습을 카메라 관찰 기록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호반새가 울산에도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반새는 드물게 찾아오는 여름철새로 개체수가 적어 울음소리는 들리지만 관찰은 매우 힘든 새로 알려지고 있으며 형광색 느낌의 진한 주황색에 굵고 긴 부리와 몸 전체가 불타는 모습을 하고 있어 불새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20분쯤 고래바다 여행선 정기 운항 중 장생포 남동쪽 20km 해상에서 참돌고래떼 2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견은 지난 4월 정기 운항 개시 이후 네 번째이며 어제 탑승한 94명의 승선객들이 20분간 참돌고래떼가 유영하는 장관을 관찰했습니다. 여행선 측에 따르면 최근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돌고래가 좋아하는 먹이들이 장생포 해안 가까이에 이동함에 따라 고래 발견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일 군청 문수홀에서 2035년을 목표로 한 울주군 경관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안은 2017년 수립된 계획에 이은 두 번째 경관계획으로 지난 1일 주민공청회에서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 다색다함 울주라는 경관 미래상 제시와 경관계획 정비안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2035년 경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의회 의견 청취와 울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관련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이전 예정인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서 내년까지 성면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총 150억 원을 들여 화암초 등 10개 학교에서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예산 190억 원을 지원해 자녀 학교에 대한 성면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안전한 성면 해체 작업 추진을 위해 학교별 성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성면 해체 제거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의 교차 점검과 시교육청의 확인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구청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시장 내 노후 불법 건축물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은 지난 1978년 옛 상가 건물과 함께 축조된 슬레이트 지붕 목조 건축물로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때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고 파편이 날아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최근 잇따르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이행 명령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이번 달 중으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주택 매매 거래가 석 달 만에 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감소했고 아파트 분양권도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의 웃돈이 더 붙었는데 주택 시장에 훈풍이 부는 걸까요? 구현희 기자입니다. 최근 매매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는 울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2달간 이 아파트에서만 14건이 매매 거래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매매 거래가 3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건 석 달 만입니다. 미분양 주택도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3,551가구로 전달 대비 526가구가 줄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 가격도 올랐습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한 달 전보다 3천만 원 높게 거래됐습니다. 주택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연말이나 1월 달에 비해서 거래량이나 가격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분위기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계약된 울산 지역 아파트의 30%가량이 미등기 상태인 점은 거래 회복 판단을 신중하게 합니다.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주택시장 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등 동남권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산업 연계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이윤규 박사는 경제사회 브리프에서 글로벌 산업도시 울산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과 해오름동맹을 통해 기업과 산업 간 적극적인 공동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울산 권역 내에 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글로컬 대학과 특화 산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과 요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방학 기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있어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에도 방과후 교사의 역할과 행정 인력의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방학 휴가는 물론 연차 휴가도 쓰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방학 중 단기 대체교사 지원과 함께 누리과정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우 개선비 지원 등 시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안수일 시의원이 학성 중고등학교 이면도로에 교통안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 질문에 대해 울산시가 도로 개설 등 긍정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학성 중고등학교 이면도로는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남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남구청과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성 중고등학교 주변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올해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에 확장 공사에 착공하는 등 도로 확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도 회장이 지난달 31일 태연 재활원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성금은 노후 붙박이장 교체 등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 재활원의 주거환경 조성에 사용됩니다. 일진기계 대표이자 울산 아너소사이어티 88호 회원인 전용도 회장은 올해 초 태연 재활원 방문 당시 약속했던 노후시설물 개선 지원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원생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한 것과 관련해 빠른 진상 파악과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어제 열린 정책공감회의에서 피해 학생의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빠른 진상 파악을 주문하고 화해 조정 전문가 양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야간 시간 장애가 있는 다른 학교 동급 남학생 1명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불러내 3시간가량 집단 폭행한 여중생 A양 등 3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피해 학생은 진술서를 통해 소변을 먹게 하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 없이 철거 현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축사에서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 없이 굴착기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중구의 대표 상징물인 울산 큰애기를 활용한 네이버 스티커 2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울산 큰애기 그린말 스티커는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OGQ 마켓에 등록돼 있으며 스티커를 다운받아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게시글과 댓글 작성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큰애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우리 동네 캐릭터 대회에서 대상, 제38회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 캐릭터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지난달 31일과 어제 이틀간 긴급 구조기관인 해양경찰서와 울산 소방본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원유 운반선 승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원유 운반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SK에너지 실무 직원이 강사로 초빙돼 진행됐으며 선박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박의 화재와 폭발 등이 발생했을 때 구조대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자, 이시간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